여러분 혹시 픽업 아티스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세상에는 연애를 게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술을 쓰고 그걸 실제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픽업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놀라고 웃겼습니다. 연애가 무슨 게임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픽업 아티스트라는 문화가 단순한 연애 코칭이 아니라 굉장히 논란이 많은 주제였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한 픽업 아티스트 단체가 한국으로 와서 여성들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서울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불법 촬영물까지 공유해서 큰 이슈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픽업 아티스트라는 게 단순히 여자 꼬시는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픽업 아티스트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걸 문제 삼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픽업 아티스트 문화가 한때 유행했었는데요. 그 안에 숨겨진 진실과 문제점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픽업 아티스트를 실제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람들은 연애와 유혹의 기술을 연구해서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애의 고수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 문화는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닐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더 게임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픽업 아티스트 문화의 바이블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고 하고요. 미스터리 메소드 같은 기술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혹시 뒤에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넘어가 주세요. 그 책에는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내깅, 그리고 신체 접촉 단계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키노 에스컬레이션 같은 기법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내깅은 이쁜 건 아니지만 귀여운 것 같아 라는 말로 심리적 의존을 유도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 책이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는 이런 기술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이나 강의도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제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 이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연애를 잘 못해봤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남성들이 많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남성분은 70만 원을 주고 연애의 고수가 되는 강의를 들었는데 막상 배운 건 클럽에서 번호 따는 법 같은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강의 내용을 찾아보면 정말 단순한 기술만 알려주고 있어서 실속이 없다는 후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강의들은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여성들을 단순한 헌팅의 타겟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 학원에서는 20일짜리 코스가 30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VIP 1대1 수업은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원에서는 9박 10일짜리 상급 과정이 무려 480만 원에 달했다고 하니 정말 비싼 강의라고 볼 수 있죠. 심지어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매력적으로 다가온 남자가 나중에 자신을 단순히 그런 목적의 타겟으로 생각했다는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일본의 한 픽업 아티스트 단체가 한국으로 원정을 와서 여성들과 만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불법 촬영물을 공유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회원들은 SNS에 한국 여성 공략에 성공했다며 그분들의 사진과 심지어 녹음 파일 등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연애 기술이라고 볼 수 없고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라고 봐야 하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문화가 데이트 폭력이나 성적 강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단순히 연애 기술을 배우려던 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법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조사하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이런 문화를 떠난 전직 픽업 아티스트들이 꽤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분들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진실한 남녀 관계를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결국 진정한 관계란 조작이나 현란한 기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요. 결국 연애와 사랑은 게임처럼 퀘스트를 깨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신감을 키우고 싶다면 이상한 기술 쓰려고 하는 것보다 스스로의 자존감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남녀 사이에서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